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아내.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3년간 모른 척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이 아내를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남편. 은지는 알아차렸습니다. 남편 준혁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거나. 준혁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요. 결혼 7년 차 준혁은 항상 은지의 말에 귀 기울였고 저녁 메뉴도 함께 고민했죠. 오늘은 치킨 어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준혁은 집에 와도 핸드폰만 봤어요. 식사 중에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은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준혁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무슨 재밌는 거 보는 거야? 은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뉴스. 준혁은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준혁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회사 갈 때 대충 입던 사람이었어요. 옷은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기를 서너 번씩 반복했고 향수도 새로 샀습니다. 여보, 향수 바꿨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줘서. 준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 10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죠. 여보, 요즘 야근 많이 하네?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한 달만 참아줘.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준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언제 와? 많이 늦었는데. 미안. 조금만 있으면 갈게. 준혁의 목소리 뒤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중이야. 금방 갈게. 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회식이라면.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킨십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자주 손을 잡았고 안아주었고 애정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죠. 여보, 오늘 피곤해. 먼저 잘게. 준혁은 은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렸어요. 같은 이불 속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답이 무서웠으니까요. 의심의 시작. 여보, 이거 뭐야? 은지는 준혁의 셔츠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은지는 단발이었고 이 머리카락은 긴 생머리였죠. 응? 지하철에서 누가 부딪혔나 봐.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머리카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준혁의 옷을 세탁하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와이셔츠 칼라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이건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어? 회사 동료들이랑. 준혁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자 직원도 있었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왜? 준혁이 은지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은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 지금 집이야. 그래, 알았어. 통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예전엔 스피커폰으로 받거나 은지에게 회사에서 전화 왔어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다 숨겼습니다. 누구였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준혁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샤워하는 동안 은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내 생일이었는데 은지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준혁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 생일. 하지만 다 틀렸어요. 왜 바꾼 거지?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뭐해? 준혁이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TV 리모컨 찾고 있었어.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말 준혁은 갑자기 골프를 간다고 했습니다. 골프? 여보, 골프 칠 줄도 모르잖아. 은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어. 회사에서 다들 치니까. 준혁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나 카트라도 몰아줄게.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거라 좀 그래.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은지는 실망을 숨겼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은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차에 타는 준혁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처럼요. 설마. 아니겠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저녁 준혁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골프 치고 회식했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준혁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준혁의 옷을 정리하다가 또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영수증.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2인분. 골프장이 아니라 호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은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확신이 된 순간 엄마 아빠 언제 와? 5살 딸 지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지우가 좋아하는 치킨도 시켰습니다. 준혁은 아침에 약속했어요. 오늘은 꼭 일찍 갈게. 우리 딸 생일인데. 하지만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8시가 됐습니다. 준혁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 배고파. 지우가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오면 같이 먹자. 은지는 딸을 달랬습니다. 8시 30분 은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우 생일 잊은 거 아니지? 미안, 깜빡했어. 지금 갈게.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여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오빠, 이거 봐. 경쾌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마무리 중이야. 1시간 안에 갈게. 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갔어.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안 오면 우리 둘이 먹자.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미안. 일이 너무 밀려서.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일이었어? 그래, 무슨 소리야?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전화할 때 여자 목소리 들렸어. 오빠라고 불렀어.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건 회사 후배가. 준혁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은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은지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알아. 당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죠. 은지는 무너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됐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반년. 준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야? 회사. 후배. 나이는? 26. 은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나보다 5살 어리네. 좋겠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우 생일도 있고 그 여자랑 있었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뭐? 준혁은 놀랐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참아.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지우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은지와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지우가 울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안 싸웠어. 괜찮아. 그날 밤 은지는 결심을 바꿨습니다. 아이의 존재. 엄마, 우리 아빠 어디가? 지우는 매일 물었습니다. 준혁이 집에 자주 안 오니까요. 아빠 일 많이 해. 곧 올 거야.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골프, 회식, 야근.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죠. 그 여자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림에는 아빠, 엄마, 지우가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몰라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요. 엄마, 왜 울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줘서.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 지우를 재운 후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지우는 어떻게 돼? 아빠 없이 자라야 해? 한부모 가정아이가 돼? 은지는 그게 두려웠어요. 자신의 상처보다 딸의 상처가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지우 엄마, 요즘 지우가 좀 산만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지는 놀랐습니다. 네, 집중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싸우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민감해요. 부모의 불화를 금방 눈치채거든요.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은지는 집에 돌아와 지우를 봤습니다.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은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혼할까 아니면 참을까? 아침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올까?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올 거야. 은지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날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참자. 지우 때문에라도. 참자. 모른 척한 이유.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준혁의 전화였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은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젠 익숙해졌으니까요. 왜 모른 척 할까요? 왜 대결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우 때문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아빠도 같이 가?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일 있을 것 같은데. 은지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빠 요즘 날 안 좋아하나 봐.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지우 제일 사랑해. 그냥 일이 많을 뿐이야. 정말?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거짓말로 남편을 감싸주는 거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심리학 책을 읽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은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지우가 상처받는 게 무서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자. 내가 참자. 지우만 행복하면 돼. 친구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친구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자신이 매일 울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 있었습니다. 드물게 일찍 온 날이었어요. 아빠. 지우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준혁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키는 거야. 지우의 웃음을 지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 견딘 시간.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혼자 모든 걸 견뎠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은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초췌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눈가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나 늙었네. 은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며칠 정도만 자고 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갈까?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다음 주는? 은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꼭 가자. 약속할게. 준혁이 말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지우는 점점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지우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딸을 달랬습니다. 정말?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은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의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봤어요. 오빠, 오늘 보고 싶어. 언제 만나? 그 여자였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화가 났지만 익숙해졌어요. 언젠간 끝나겠지. 그냥 참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엄마, 왜 맨날 울어?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안 울어. 왜?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밤에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괜찮아.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약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요. 하지만 준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붕괴. 3년째 되던 어느 날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은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 떠났어. 준혁이 흐느꼈습니다. 은지는 놀랐습니다. 뭐? 다른 남자 생겼대. 나보다 젊고 돈 많은 남자.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은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3년 동안 나 바보처럼 그 여자 따라다녔는데 결국 버려졌어. 준혁이 울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배신한 남자. 하지만 일어나. 은지가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준혁이 매달렸습니다. 일어나라고.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자. 은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준혁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 정말 바보였어. 준혁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은지는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알았어. 준혁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준혁이 애원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놀라며 은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은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침묵의 의미. 엄마, 요즘 아빠가 집에 많이 와.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준혁은 변했습니다. 매일 집에 왔고 지우와 놀아주었고 은지에게도 잘했어요. 여보, 꽃 샀어. 준혁이 장미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은지는 받았습니다. 주말에 가족 여행 가자. 지우가 가고 싶어 하던 곳.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에 준혁이 은지를 안으려 할 때 은지의 몸은 굳었어요. 왜? 싫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달랐어요. 준혁의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만졌다는 게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은지야, 나 용서한 거지? 응.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평생 잘할게. 준혁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그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행복의 눈물이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었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남편이랑 화해했다며? 잘 됐다. 친구가 축하했습니다. 응. 은지는 웃었습니다. 역시 부부는 용서가 최고야. 넌 정말 대단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혼자 있을 때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용서한 걸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단지 참는 거였죠. 그럼 왜 다시 시작한 걸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우 때문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있어서.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는 거야. 이게 내 선택이야. 비록 자신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딸만 행복하면 됐어요. 아내의 선택. 5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은지가 안아주었습니다. 아빠한테도 자랑해야지.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딸, 최고야.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요. 5년 동안 은지는 침묵했습니다. 준혁의 바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준혁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하지만 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응, 행복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준혁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그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 아이 때문이다. 지우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혹자는 나를 바보라고 할 것이다. 왜 참느냐고,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지우는 행복하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나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엄마니까. 은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우가 준혁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참았냐고, 왜 용서했냐고. 하지만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의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아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